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를 위한 통계학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할 건데 일단 처음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비즈니스를 위한 모델, 수학적 모델들을 왜 고려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첫 시간에 지금 준비를 했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파트에서는 통계학을 지금 메인으로 가고 싶은데 사실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통계학을 공부하시려면 미적분학이나 아니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미적분의 기초 내용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많이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영 경제를 위한 수학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부터는 이제 통계학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수업을 일단 구성을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왜 경영경제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여기 이제 통계보다는 경영경제를 위한 수학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어요. 일단 이 경영경제에서 수학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경영경제에서 수학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경영학이나 경제학 뭐 이런 것들은 사회과학의 의미를 갖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우리가 말로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거는 이제 과거형이죠. 옛날 사람들은 뭐 그 정도의 경험적인 걸로 처리를 했겠지만 사실 분명히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지 않다는 거는 다 아실 거라는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써놓은 건 이런 얘기예요. 국가나 기업의 경영 경제에 대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단순히 말로써 서술하는 거는 어,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경영이나 경제에 대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할 때 이 수학의 의미가 이제 필요한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특정 경영 변수나 경제 변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학문으로서 이 경영경제학을 생각을 해보자면 수학적 접근이 가장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 어렵게 느끼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진짜 의미를 탐구하지 말고 만약에 이 수학을 툴 정도로 생각을 하면 툴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냐라고 하면 수학이 진짜 어려운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수학 아니면 대학교 때까지 만나는 수학 이런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얘기고 진짜 수학을 엄밀하게 탐구하는 거는 그건 어렵죠. 진짜 어려운데 근데 저희는 이제 경영 경제를 위해서 수학을 어느 정도 툴로서 고려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런 변수 여러 가지 변수 사항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학이라는 언어를 도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학적 조건이 간편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운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수학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말이나 경험적으로 해결을 할 때 보면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사람이 케어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런 변수들이 가지고 새로운 펑션을 만들고 펑션들을 뭐 미분이나 적분 같은 개념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훨씬 쉽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수학을 공부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 이제 대표적인 예제를 하나 들고 와봤는데 그냥 경제 경영적인 상황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학교 축제 기간에서 학생회가 제주도 감귤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려고 계획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제주도 감귤을 학생들한테 나눠주려면 총량이 2,300kg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필요한 총량에 대한 측정이 됐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가격이 1원씩 올라가면 감귤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15kg씩 줄어든다는 걸 파악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머리로 생각을 해서 푸는 것보다는 수식을 적용해서 푸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다음과 같이 수식을 만들어서 파악하는 편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 수요 함수라고 하는 펑션을 QD라고 디노트를 해놓고, 이 QD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양이 2,300kg이었잖아요. 2,300kg이었는데 가격이 1원이 올라가면 1원당 15kg씩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P1만큼 가격을 올렸다면 올린 가격을 P로 보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15P만큼이 빠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그 정보를 P에 종속받는 펑션으로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펑션을 이제 수요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장황 설명보다는 수식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면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피해 범위도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이 숫자 계산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예제를 생각해 보면 경영 문제를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합리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경영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수학적 모델, 물론 이제 상황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수학적 모델들을 고려해 보면 방금 만났었던 이 수요 함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서플라이 펑션이라고 해서 공급 함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펑션들은 이제 각 단원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조금씩 더 소개하는 걸로 하고 대표적인 수학 모델을 한번 꺼내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요 함수는 디마인드 펑션이라고 해서 이 D를 표기하고 있고, 이건 서플라이니까 S로 이렇게 QS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둘 다 이제 1차식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죠. A 플러스 B, P, 그 다음에 C 플러스 DP.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이걸 그냥 어떤 상수 정도로 보는 거니까 크게 의미 없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 수요의 의미와 공급의 의미를 잘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A, B의 의미를 잘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A, B를 파라미터, 이제 매개변수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표기를 하고, 이때 이 파라미터 A, B를 A를 양수로 B를 음수 정도로 가정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앞의 상태에서 생각해 보면 요 15p, 그러니까 마이너스 15p가 들어갔던 게 이 B 부분이 음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된 거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수요 함수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이 될 거냐. 근데 앞에서와 같이 상품의 가격이 늘어나면 분명히 수요량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음수를 집어넣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P가 증가하면 QD는 줄어드는 상황으로서 고려하는 거고, P가 오히려 이제 감소하면 얘가 음수가 붙었기 때문에 QD는 증가하는 관계로서 이런 표현을 취해준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공급 함수 supply 펑션은 이 파라미터 CD를 얘는 오히려 음수, 그다음에 이 T는 양수로 이렇게 보통 줘요. 네, 그러면 이 P가 증가하면 커지면 QS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왜냐면 얘가 이제 양수기 때문에 P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는 거고, 얘가 감소하면 이제 동일하게 감소하는 1차식 형태로 이 서플라이 펑션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보는 건 아니고 이제 내용 진행되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살펴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대표적인 모델을 한번 두 개 꺼내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메인 과목은 이 수학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수학은 이 경영 문제를 위한 통계학에 대한 그 베이직한 그런 지식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수학적인 안목이 없으면 내용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그 수학적인 내용들을 먼저 깔아놓고 파트 1에서 어느 정도 깔아놓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2부터 파트 2, 파트 3 이렇게 구성이 될 건데 2에서는 이제 통계학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좀 줄여서 경영경제를 위한 통계학을 그냥 경영통계라고 할게요. 이 경영통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이 경영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소통을 해봤는데, 잘못된 선입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영통계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고 싶은데, 어떤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냐, 이런 걸 먼저 소개를 해보죠. 일단 1번, 경영통계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처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영통계에서 통계학을 내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다 가져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건 맞는데 사실 이론적인 모든 부분을 케어하고 넘어가기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 통계학에 대한 내용들을 엄밀하게 다뤄나가려면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그 이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항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 통계학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어느 정도 도구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만 느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통계학의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석법들이 제일 어렵죠. 물론 앞에 부분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확률론 같은 부분은 사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내용상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중고등학교 수준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는 말이고 이제 뒤에 나오는 통계 분석법들 여러 가지 분석법들 자체는 사실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용어가 너무 많고 기호가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한 상황이 있고 너무 다양한 분포들이 있고 용어들을 다 정립을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모든 논거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경영통계에 필요한 그런 이제 주요한 분석법들이나 이런 그뭐 분포들을 기점으로 스토리라인을 짜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공부를 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얼핏 보고 책을 얼핏 보고 와 이거 수식교가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찬찬히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끝나는 상황이 나타날 테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의 생활과는 별로 연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완전 옛날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요즘은 이제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꼭 그 데이터 분석을 어느 그 특정 직업군에 접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직업군의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 아닐지라도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뭐, 결과를 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생활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계라는 걸 통해서 힘을 빌려서 해결을 하면 엄청 합리적이고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경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난 살 거야 라고 굳이 고집을 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데이터 분석이나 뭐 사회조사, 분석사 뭐 이런 자격증들을 우대해서 고려를 하다 보니까 내가 통계 부분이랑 완전 별개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현명한 생각은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굳이 별로 연관이 없으니 나는 보지 않겠어. 혹은 나는 경영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통계를 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은 그렇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소비자 입장이든 아니면 경영자 입장이든 아니면 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이런 기본적인 경영 경제에 대한 통계, 경영 통계에 대한 내용들을 습득하고 있으면 내 생활에도 유익하게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과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매 순간이 통계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 사회와는
거리를 두고 살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사고는 좋지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냥 사실 이제 경영경제를 위한 통계를 제가 쉽게 내용 진행을 할 거긴 한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경영경제,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위한 통계다 보니까, 혹은 수학이다 보니까, 문과결의 분들이 되게 많죠. 네, 물론 문과계열에서 수학을 이제 잘 하시는 분도 많지만,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문과를 가신 분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건데, 중고등학교 때 통계나 확률 같은 게 어려웠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교 때는 그 수학에 대한 내용들을, 많은 내용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일부, 극히 일부만, 그러니까 진짜 수가 엄청 크니까, 극히 일부만 꺼내서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구성된 수학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된 수학에서 아이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쉬우면, 그러니까 너무 기초적인 상황들만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을 플래시바이 할 수가 없죠. 분류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등급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없고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적을 때는 문제가 지저분해지고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꼬여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사실 이제 이 입시 문화가 엄청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계속 복잡해지고 꼬이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분들은 난 그런 문제 못 푸는데 이거 어떻게 공부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난 중고등학교 때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대학교 이후에 있는 나오는 이런 통계학도 공부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제 지저분한 문제 사항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용이 필요한 합리적인 그런 사고들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만나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구체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고들을 하며 진행을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아진 부분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통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나 못하겠다. 혹은 나는 중고등학교 때도 못했는데 대학교 이후에 못할 거야.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천천히 진짜 내용들을 따라가면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냥 꾸준히 이렇게 습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내용은 공부하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보니까 다 이제 일맥상통한 내용들로 보이는데 사실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맥락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공부하기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학력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공부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떤 걸 고려해봤으면 좋겠냐면 이런 이제 경영경제를 위한 통계학을 가지고 나의 사고방식과 일반적으로 업무 처리할 때도 크게 도움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부분 하나와 이 경영경제를 위한 통계학이 내용을 쉽게 진행을 할 거긴 하지만 분명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통계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도 꽤나 많이 습득하고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뭐 파이썬 같은 걸 이용해서 뭐 분석들을 해보는 그런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케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 나온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끝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들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수학을 많이 알아야 통계 공부를 한다. 수학을 많이 알아야 통계 공부를 한다. 자, 일반적으로 수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통계 공부를 하긴 해요. 근데 많이 알아야 통계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애초에 맥락이 좀 이상하죠. 수학을 많이 안다는 것부터 애매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이제 다양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통계학과 친구들도 강의를 하고 뭐 대상이 여러 가지 이제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통계학과 친구들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수학이라는 거의 범주가 워낙 넓어요. 그래서 수학을 많이 안다라는 거는 중고등학교 거를 많이 안다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중고등학교 수학은 정말 눈곱만한 수학이고 그 수학을 많이 안다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그걸 잘 몰라도 통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제가 경영경제를 위한 수업부터 진행을 하는 거니까 딱 필요한 것만 꺼내면서 이어나갈 거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막아서 더 나아질 저의 스스로의 사항들을 고려 못하고 포기하겠다. 난 안 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런 공부를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더 해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에 큰 도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선입견에 대한 거는 뭐 구닥다리 같은 선입견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원초적인 선입견일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선입견은 없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경영 통계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학이랑 통계랑 뭐가 다르냐? 이거 이제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수학은 사실 연역적 사고를 하는 학문이고 통계는 사실 귀납적 사고를 하죠. 음.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사실 통계가 수학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계학자들은 수학 우리랑 수학은 달라 이렇게 분리를 시켜줘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얼핏 얘기를 할 거지만 이 연역적 사고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나는 개다. 걔는 긴다. 그러면 나는 긴다. 그러니까 3단 논법 같이 그 가정 전제 조건들의 참거짓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상황들을 연역적 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수학은 보통 공리들을 세워놓고 이 공리 체계 안에서 우리가 참거짓의 논리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수학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무조건 참거짓밖에 결론이 안 나오겠죠. 근데 귀납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과학에서 중력과 속도가 왜 9.8m/s 제곱이냐 라고 하면 사실 실험을 통해서 그 오차 범위를 어느 정도 주면서 그냥 이 정도를 우리 중력과 속도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속도 가속도를 재보면 9.8m/s 제곱이 항상 나오는 게 아닐 텐데 왜냐면 물질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일 텐데 9.8m/s 제곱에 다 근사해서 나올 테니까 야 우리 그냥 이거 9.8m/s 제곱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약속해 버리는 거죠. 보통 이런 걸 이제 귀납적 사고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오차가 있어도 합리적으로 그냥 합의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학이라고 하는 거는 도구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 방식도 이런 형태인데 보통은 이제 이 경영 통계라는 거는 이 통계학을 기반으로 해서 경영 의사 결정이나 경영 상황에 대한 중요한 수치 조사 결과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보고하는 경영 통계라고 하고 있어요. 보고하는 것이 경영 통계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제 꼭 그 회사 업무에 국한을 짓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고려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일단은 회계, 마케팅, 뭐 재무, 정치, 정보관리, 아니면 인사 뭐 이런 다양한 지역군에서 어차피 통계적 기법을 적용을 하면서 고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왜 요즘에 이제 제일 잘 뜨는 돈 많이 주는 직업군에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죠.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에 이런 통계적 기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해 나가는 상황으로 이런 경영 통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고려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무 담당자 입장만 고려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도 고려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상황들도 고려해보고 싶은데 일단 사업가로서 우리가 통계 데이터에 대한 근거한 조사 결과 수집, 분석, 보고하는 실무 담당자 또는
무능한 비윤리적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시되는 통계적 주장이나 조사 결과를 사용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통계는 항상 접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제시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면 우리가 소비자라고 해서 잘 모르니까 회사가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분석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고려도 해보고 해서 그런 통계적인 주장이 허점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훨씬 좋겠죠. 그런 입장에서 경영 통계라고 하는 거는 일반 통계의 입장에서 쉬운 부분, 그러니까 일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이 될지라도 이런 이제 회사 상황들과 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 경제를 위한 통계를 꼭 내가 뭐 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로만 국한 짓지 말고 내가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서 이 통계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상황들을 생각을 못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몇 가지 예제들을 만들어 봤어요. 김철수 님이 있고 이정희 님이 있고 최용준 님이 있는데 보통 이제 회사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꼭 통계를 모르더라도 본의 아니게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클래시파이를 해봤는데 김철수님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황에 맞는 올바른 통계 기법을 성실하게 적용하고 수집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고하는 사람이다. 일을 같이 했는데 통계 기법을 성실하게 적용하면서 항상 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인 그 상황을 섞어서 얘기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대표적인 예로 김철수님을 한번 박아봤고, 두 번째로는 사실 악의는 없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부적절한 방법으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이제 이 분을 하나 예제를 하나 넣어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겉으로 볼 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아는데 내가 일하기 싫고 내가 다 안다고 하면 아는 상황을 얘기하면 나한테 일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악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 그냥 드러나는 입장에서는 악의가 없는 근데 일을 잘 못하는 이제 그런 분류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악의가 없다고 해서 잘못한 게 선처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 몰랐어 식의 논리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은 이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겠지만 1번 상황은 그 상황은 근데 2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옳은 상황으로 보기는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경우는 자신의 지식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옳지 않은 조사 결과를 당신에게 팔아넘기려는 사람. 한마디로 과학적인 객관성이나 당신이 필요한 정보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통계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통계적 지식을 갖고 있고 데이터를 조작해서 너네가 이런 상황이니까 나 믿고 따라와. 이거 사.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경우.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 엄청 최악의 경우겠죠. 의도적으로 악의 이씨 행동을 할 거니까 만약에 악의가 없었다면 부적절한 방법이어도 옳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틀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계속 엿먹이는 그런 행동은 좋지 않을 테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최악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알아서 1번처럼
잘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죠. 물론 현대사회가 그런 분들이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근데 문제는 아직도 이런 2번, 3번과 같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통계적 기법도 모른 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도적으로 혹은 악의는 없지만 잘못된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생각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혹은 일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깨부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거를 고려하면 이런 경영 통계 같은 과목은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살면서 불편한 일들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영경제를 위한 수학과 통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는 거로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경영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들이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경영경제에 대한 수학들, 이것들을 진행하는 게 파트 1이고, 파트 2부터 경영통계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거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 강의도 IT고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시면서 어, 나아가시면 본인들의 그런 상황에서도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제시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